보통 아이패드를 사면 왠지 모르게 키보드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요. 애플 정품 키보드 케이스는 아시다시피 자비 없는 가격을 자랑하죠. 트랙패드 달린 매직 키보드는 무려 389,000원, 트랙패드 없는 매직 키보드 폴리오도 무려 229,000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키보드 케이스 제품은 가성비로 유명한 ESR 제품답게 부담 없는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원하는 모델도 아이패드 프로 3세대부터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6세대, 7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오까지 각각 모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정품 키보드 폴리오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ESR 페이스는 이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안쪽은 고무 케이스로 보호가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옆면을 모두 이렇게 막아주는 구조가 되고요. 버튼 부분에는 물론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음각과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이패드 3세대의 경우 이렇게 잘 붙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 부분도 이렇게 빠짐없이 구멍을 뚫어놨고, 그리고 충전 부분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문제없이 충전을 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ESR 키보드 케이스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요거는 애플 정품의 아이패드 프로 키보드 폴리오 케이스입니다.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 무게가 296g이네요. 요 ESR 키보드의 무게 같은 경우는 513g입니다. 거의 20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부피도 보시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ESR은 아이패드 케이스와 블루투스 키보드를 합친 구조지만 애플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 케이스 없이 키보드를 아이패드에 붙인 구조입니다. 애플 정품이 물론 가볍긴 하지만은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옆면이 보호가 하나도 안 되는 구조예요. 옆면이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부착이 뒤에가 자석으로 붙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하다가 턱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쓰면서. 근데 그에 비해서 ESR 케이스는 분명히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하지만은 이렇게 안에 고무 케이스로 전면을 싸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다녀도 얘가 빠질 일이 없죠. ESR 케이스는 옆면도 다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네이비와 레드,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네이비색이 제일 무난해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레드색이 이쁜 것 같더라고요. 레드색의 겉면은 약간 흰색이 섞여있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레드색이고요. 안쪽에는 정말 새빨간 레드색이라서 눈에 확 띄는 검빨 조합을 보여줍니다. 레드색과는 다르게 네이비와 블랙의 안쪽 면은 그냥 블랙색입니다. 도전적인 선택이긴 하지만은 남자라면 네이비, 여자라면 빨간색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SR 케이스는 뒷면이 받침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받침대 각도는 자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가 아이패드를 받쳐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펼치고 뒤 스탠드를 당겨주어도 바로 스탠드가 거치가 됩니다. 펜을 거치할 수 있는 고리가 안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끼워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끼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키보드의 중요한 게 이 거치 각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그려야 될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그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뒤를 당겨가지고 눕힌 다음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각도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메모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싶을 때 타이핑으로 전환도 빠르고요. 그리고 뒤에 스탠드에 아무거나 살짝 걸쳐놓기만 하면은 작업하기 편안한 각도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애플 정품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두 개로밖에 고정이 안 되거든요. 요 각도 하나랑 요 각도 하나, 요거밖에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키보드를 못 쓰잖아요. 이게 약간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비해서 ESR 키보드는 사용하는 데는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얘를 쓸 때 되게 편리했던 각도가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꽤 편리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영상을 감상하면 되는 거죠. 특히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 놓고 보기에 편안한 각도였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ESR 블루투스 키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블루투스 5.0을 장착해가지고요,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느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포고핀을 통해서 아이패드가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으로 하자면은 얘가 일단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완전히 분리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가 얘를 빼놓고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옆으로 안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런 건데요.
편리하게 이렇게 가로 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에 쓰는 펜타그래프 방식을 탑재했기 때문에 익숙한 키보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눌림의 깊이도 있고요, 타격감이 좀 있습니다. 애플 정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무키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리모컨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처음 칠 때는 어색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에 비해 ESR 키보드는 고전적인 방식이라서 적응이 빠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키보드 배열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는 거고요. 밝기 조절하는 단축키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얘는 키보드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단축키고요. 요거는 이제 검색하는 거고, 이게 되게 소중한데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무제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익숙해지면은 빠르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여기 그 시프트와 방향키 배열의 차이인데요. 정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프트를 크게 만들어 놓고 방향키의 위아래를 한 줄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아래를 누르면은 여기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여기가 위인지 아래인지 위키인지 아래키인지 좀 헷갈리는데, 여기 ESR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를 이렇게 익숙한 이 구조로 넣었고요. 대신에 시프트 키가 한 칸 작아졌습니다. 시프트를 칠 때 방향키를 눌러서 위를 누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요게 약간 불편하고요. 요거는 조금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단축키를 많이 지원하거든요. 요거를 보려면은 앱별로 이렇게 코맨드를 꽉 눌러주면은 지금 지원하는 단축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걸 보고 그때 필요한 걸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몇 개는 외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게 커맨드 탭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커맨드 탭은 일반적인 PC 할 때 Alt 탭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사파리에서는 많이 쓰는 게 저는 커맨드 L을 하면 바로 이 주소창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눌러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와 요 꺽쇠 왼쪽 오른쪽 요걸 누르면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요것도 웹서핑 하면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커맨드를 누르고 R을 하면은 엔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고요. 그게 아니라 반만 내려가고 싶다 하면 여기 옵션을 누르고 요거 누르면은 적당히 내려갑니다.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면 사파리도 되게 편리하게 키보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ESR의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품 대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좋은 가격에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품보다 부피가 크고 무겁지만은 그만큼 확실히 보호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애플 펜슬 활용을 위한 이런 각도 조절이 더 자유롭다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감성에 취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더 찾고 싶으신 분,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